찍고 있습니다. 부작에 물 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진짜 깨끗하네요, 이 온실 상태가. 그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관리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색감이. 빛이 너무 밝죠? 밝아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찍기 좀 귀찮아하는 것도 있어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거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카메라. 근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거군요? 몰랐어요. 네.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정성스럽게 예쁘게 담아보려고. 이 친구가 향이 되게 좋거든요. 한번 맡아보세요. 지금도 날지 모르겠죠? 우와! 뭐야? 진짜 세다, 향이. 네, 이게 오전에 향이 진짜 좋은. 이게 가끔 2개씩 필 때가 더 많거든요. 이번에 하나만 폈는데 그럼 2개가 피면 이 온실장 문을 닫아도 제 방까지 향이 막 나와요. 네, 최애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가. 기특하다. 꽃도 잘 피고. 네. 뿌리 봐. 진짜 실하다. 와. 잘 내주고 있어요, 아주. 이 3은 무슨 의미죠? 이건 제가 분양받기 전부터 전 분양자분이 여기다 1, 2, 3 이렇게 적으셨던 잎이 있거든요. 1은 어디로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이걸 왜 적으셨을까? 이게 너무 못생겨 보이는데 왜 적으셨을까? 얘는 꽈리고추 같이 생겼다. 맞아요. 벌브필름인데 잘 자라다가 한번 제가 농약을 싹 줬었는데 그때 좀 벌브를 죽인 애들이 약간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얇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두껍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자주 못 물을 줘서. 자주 못 줘서. 이 장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 장은 서울온실장이라는 온실장 업체에서 좋다. 주문했습니다. 안스 키우시는 분들이 하기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관엽 사이즈 빠방하게 키우기엔 좋은 식물장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엔 이 정도 사이즈의 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얘도 꽃이 특이하죠? 네. 얘는 뭐죠? 얘는 덴드로비움 아무튼 덴드로비움입니다. 개인 분양도 많이 하고 그 소형란 파는 그 사이트 중에서 그 오브젝트 플랜츠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네. 많이 데려왔었고. 오브젝트 플랜츠. 네. 네. 거기서 데려왔었고 거의 개인 분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소형란 위주들은. 네. 그리고 좀 큰 애들이나 근데 요즘은 막 큰 농원에서도 소형란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얘는 이름이 뭐죠? 얘는 그 어펜디큘라라는 애인데 어펜디큘라라는 애가 뭔가 SP 애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 SP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잎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워. 얘는 르판데스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다
고산 애들이어가지고 여름에 아주 키우기가 까다로워. 에어컨과 함께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 없는 친구들. 여기 꽃도 이렇게 폈거든요. 되게 작고 귀엽죠? 네. 귀걸이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색도 되게 멋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인맥도 엄청 진하고 예, 소형란의 장점은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여러 개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근데 요즘은 소형란보다는 큰 애들이 더 좋은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은 갈대 같은 것인가. 이 식물등은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얘는 플라움인데 네. 소형란은 그렇게 많이 빛을 요구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아닌 애들인 것 같아서 그냥 얘네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빛이 많이 안 받아야 되는 애들은 좀 밑에다가 놓고 빛 좀 받아야 되는 애들은 빛에 더 가까이 놓고 이렇게. 얘 되게 귀엽다. 빨간이. 그쵸? 얘 되게 귀여운데 아직도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잘 피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개화 조건은 잘 모르겠어요. 꽃이 피었었구나. 네, 꽃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 지고. 인스타에 가면 아주 다글다글하게 핀 사진이 네.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보내요. 22년도 11월 21일 날 데리고 왔으니까 약간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죽이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르메니아쿰이라는 애인데 그래서 이거 뭐 나는 언젠가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키워봐야지 이랬는데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진짜. 거예요. 그리고 파피오가 꽃 피우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 이거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저건 꽃 피면 무조건 네.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귀여워. 귀엽죠? 뭔가 이렇게 얘가 꽃이에요? 네,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주 작게 주황색 꽃이 피는데 지금은 졌어요. 이게 처음에 꽃인가 봉오리인가 막 이러면서 모르겠다. 근데 되게 주황색이다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꽃이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봉오리인 줄 알았어요. 얘는 구근 식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푸밀라? 무슨 푸밀라였던 것 같은데 꽃이 엄청 예쁘게 폈어요. 맞아요. 잎도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작고 귀엽지 않나요? 꽃도 이렇게 진짜 365일 매일 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너무 착한 아이. 얘가 뭐죠? 뭐였죠? 얘가 새를 키우시는 건가요? 얘가 그 호접 중에서 로위라고 있어요. 네. 얘는 제가 지금 3트째인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죽이고 있네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사진으로 정보를. 귀여운 이브이. 땡땡님 닮은 이브이. 잠 자는 이브이. 귀엽죠? 여기 위에는 거의 카틀레아 애들 위주로 키우고 있어요. 이 카틀레아 다 다른 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다른 종입니다. 얘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라색인가? 꽃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작게 피는 애였는데 약간 미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꽃잎이 약간 투명해가지고 네. 이 꽃이 얼마나 작냐면요. 어머, 안돼. 얘 요만해요. 작아. 얘도 너무 예쁘다. 그쵸? 갸냘프게 완전 하천미. 또 너무 색깔이 예쁘고 멋있어. 예쁘게 매달아서 키울게요. 소형란 하나 키워보시면 좀. 얘는 뭐죠? 이름이? 얘는 벌브필름 막실라리아였던 것 같아요. 네. 벌브필라 블루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다 벌보들이기는 한데 네. 벌보들이 꽃이 좀 특이하고 좀 특이한 애들 요즘 좋아하셔가지고 알로카시아도 좀 특이한 외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애들. 제가 네임택을 만들어드려요. 와, 저기 부장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작가 너무 많아요. 나온다. 남과 함께. 난과 함께. 제 식지님, 꽃땡땡님 댁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난초 구경도 하고
선물도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는 일단 벌브필럼 블루메이라는 아이예요. 꽃이 피지는 않은 상태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새쪽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예쁜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꽃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약간 그 드라큘라 망토 맨 것처럼 이렇게 망토처럼 굉장히 붉은색의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꽃이 핍니다. 저한테 제 취향에 맞게 제가 조금 기괴하게 생긴 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주신 게 아니고 3가지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벌브필럼 팔레놉시스라는 아이예요. 굉장히 잎이 크고 두껍죠. 호접란처럼 이렇게 잎이 깁니다. 근데 제가 성체 사진을 찾아보니까 훨씬 더 커지고 잎이 정말 이만큼 막 엄청나게 길어지더라고요. 굉장히 큰 대형종인 것 같아요. 대형종 난초이고 또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혀처럼 생겼습니다. 잎도 조금 혀 같은데 꽃도 정말 털이 막 난 그런 혀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파리를 유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으로서 맡기에 되게 곤란한 그런 향이 난다고 해요. 시체 냄새가 난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얘가 꽃이 피면 이제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 중 하나로 그렇게 진화를 한 거니까 저는 그것도 존중을 해주려고 합니다. 향이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리고 엄청 귀여운 소형 난초를 또 받았습니다.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벌브필름 세르니움이라는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 귀엽게 태그도 다 달아놓으셨어요. 초점을 조금 더 잘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밝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작은 굉장히 조그만한 이 벌브들이 쫑쫑쫑쫑 연결이 돼가지고 자라는 게 너무 귀엽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 위쪽에다가 수태를 조금 더 대줘서 딱 붙여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키우던 덴드로비움 세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나서 굉장히 귀여운 덴드로비움인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제가 그 티스트에서 데려왔을 때는 그 수태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높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뭔가 잎을 다 떨구고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그 수태를 다 분해를 해서 수태를 조금 얇게 이렇게 조금 심어줬거든요. 물을 자주 주지만 또 그만큼 물이 빨리 마를 수 있게 수태를 양을 적게 하고 다시 부작을 해준 상태입니다. 회복 중인 상태이고요. 땡땡님이 보시더니 그래도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최근에 되게 굉장히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박쥐란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수태를 조금 얇게 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난초 부작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난초에 이제 드디어 뭔가 본격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저희 집에 이번에 그 부작을 해놓은 호접란에서 꽃이 펴가지고 너무 예뻐요. 향기는 없지만 굉장히 너무 꽃이 예뻐서 작년에 데려와서 처음 키우다가 이제 꽃이 져서 꽃대를 자르고 이번에 새로 꽃대가 올라온 아이입니다. 정말 예쁘죠? 제가 호접란이 정말 흔둥이긴 하지만 왜 흔둥이인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부작을 해줬더니 꽃이 없을 때도 굉장히 예쁜 오브제로서 너무 예뻤는데 꽃이 피니까 너무 우아하고 예쁜 그 자태를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제 방 창가에 걸어뒀는데요. 꽃이 나비처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막 나는 게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렇게 유목을 감싸고 있고, 이 뿌리가 얘네들이 막 마구마구 자라고 있는데 어떤 뿌리는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자라고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공중으로 마구마구 솟구치고 있는데 낚시줄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줘서 딱 단단하게 고정을 해준 상태고요. 물을 주실 때는 그냥 큰 대야 같은 데다가 푹 담궈줍니다. 한 1시간 정도 푹 담궜다가 이렇게 빼주는 편이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샤워기로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냥 물을 푹 담글 때도 있고 물을 조금 자주 주는 편이에요. 어차피 뿌리가 다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습이 올 것 같지는 않아서 물은 최대한 자주 생각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집에 꽃이 핀 난초가 있는데 이 반다가 제가 월간하원에서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 제 그 주문 요청란에 뿌리가 많은 애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 반다의 매력 중에 가장 큰 게 그냥 꽃보다도 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염처럼 막 자란 뿌리라고 생각을 해서 뿌리가 굉장히 긴 아이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있던 뿌리가 다 탈락했습니다. 다 제가 너무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라줬고 지금 다시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뿌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온 뿌리 중에서 이렇게 두꺼운 뿌리는 다 새로 난 뿌리예요. 기존에 있던 뿌리는 거의 약간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진 상태고요. 물을 줄 때마다 그 마른 뿌리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큰 화병에다가 푹 담그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둬서 이 습기로 뿌리를 조금 내서 행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굉장히 예쁜 파란색 꽃이 이렇게 폈어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호접란처럼 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은은한 향이 납니다. 엄청 짙은 그런 향은 아닌데 수수하고 은은한 향이 꽃향기가 나서 그리고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호접란이랑 반다꽃이 굉장히 오래 가는 편입니다. 난의 매력을 잘 몰랐는데 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꽃이 한번 피니까 아, 왜 난초를 키우는지 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그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피운 꽃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남들이 키우는 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꽃인가 보다 싶다가도 자기가 뭔가 키우는 거에서 꽃이 딱 피면 훨씬 예뻐 보이고 훨씬 더 뭔가 애정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식물 키울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식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다 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외계 생명체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꽃 안쪽에 구조를 살펴보면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진 약간 그물처럼 이렇게 맥이 있어요. 이 맥 안에서 은빛의 펄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식물을 조금 멀리서 관상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정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식물을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식물의 매력은 끝이 없다. 이제 난초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출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생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업로드가 안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정말 부지런하게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No one ever knows where we're heading, where this story